조갑조의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23일 오후 6시를 넘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사당이 선거법 개정안 그리고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이른바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 데 대해서 이것은 좌파 정변이다. 좌파 반란이다. 그리고 연방제를 거쳐서 김일성 세상으로 가기 위한 음모다라고 아주 거칠게 비판을 했습니다. 아주 절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긴급 의원총회를 통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은 사실은 이게 하도 복잡해서 국민들이 이해를 하려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거법 개정안을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무리를 했으든지 이 좌파 정권이 헌법 개정이 가능한 3분의 2 이상을 차지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삭제하고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바꾸겠다. 그리고 북한의 민족반역집단과 손잡고 연합제든 연방제든 있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설정하겠다. 그걸 통일이라고 해가지고 헌법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그렇다 치고 이 공수처라는 수사기관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수사공화국으로 만들어가지고 수사 경쟁을 시켜서 정치적 라이벌들을 제거하겠다는 목적 이외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것을 간파한 자유한국당이 오늘 긴급 의원총회를 해서 다가오는 27일에도 광화문에서 장외투쟁을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급하다는 게 느껴집니다. 오늘 의원총회 회의록을 보면은 이걸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이걸 자유한국당이 비로소 이 문재인 정권의 본질을 알고 뭘 하겠다는 건지 이제 실감으로 느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하느냐는 거죠. 어떻게 국민들에게 이 위험성을 알리느냐 하는 정확한 용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좌파 반란이다. 공수처는 게슈타포가 될 것이다. 즉 나치가 독재를 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던 비밀경찰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선 나경원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우리끼리는 설명할 필요 없다. 모두 다 아신다. 우리의 표가, 국민의 표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는 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사실은 맞죠. 이게 도대체 선거법이 개정되면은 비례대표와 지역구가 복잡하게 배분이 되는 걸 알 수도 없고, 그것을 주도한 사람들도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도 없는 복잡한 겁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만든다는 것은 꼼수를 펴가지고 좌파 연합 세력이 3분의 2를 차지하겠다는 음모다 이거죠. 저들은 왜 우리 당이 요구하는 270석, 우리의 선거제도는 논의하지 않나? 왜 하지 않나? 우리 당은 이야기했다. 정당 지도부가 찍는 비례대표가 아니라 지역을 대표하는, 국민을 진정 대표하는 270석 비례대표 폐지안을 우리 당이 내놓았다.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비례대표보다는 국민들이 다 뽑는 270, 그렇다면 270석으로 줄일 수 있다. 공수처에 대해서는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을 수사할 때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판사, 검사들을 마음대로 찍어서 수사를 하고 법원과 검찰과 경찰의 권력을 청와대로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한마디로 공수처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게슈타포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또 하나의 칼, 공수처, 이런 공수처를 인정할 수 없다. 결국 지금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 권력을 빼놓고는 모든 권력이 문재인 정권에 장악되었다. 헌법재판소도 이제 6명이 친문 인사로 되었다.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아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친문 재판소로 완성이 되었다. 대법원도 마찬가지다.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마지막으로 국민의 뜻에 의해서 선출되는 의회 권력마저 장악하려는 시도다. 저는 이해찬 당대표가 260석을 이야기할 때 설마 했다. 260석 좌파 독재 플랜, 개헌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플랜, 이것이 작동되는 것이다. 이것을 저희들은 목숨 걸고 막아야 한다. 아주 절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숨 걸고 막아야 한다. 황교안 당대표도 이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총선용 악법 야합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진행되고 있다. 여당이 주도하는 악법 야합을 보면서 정말 참담한 심정이다. 정말 참담한 심정이다. 선거법을 패스트 트랙으로 태운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선거법 고치는데 목을 매나? 지금 선거법이 뭐가 그리 잘못된 게 많은가? 국민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제1야당의 반대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우리가 내놓은 법안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고 토론도 하지 않고 일방 독주를 하겠다는 그 이유를 말할 수 있나? 집권 여당 이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고 이것을 강행하는 경우 어떻게 국회가 정상 운영이 될 수 있겠나? 국민의 삶과 관계없는 일을 결국 심판이 두려워서 다른 방법으로 길을 찾아가고 있는 이 답답한 집권 여당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일어서야 되겠다.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당과 1대1 승부로는 도저히 성산이 없으니 2중대, 3중대, 4중대를 만들어서 들러리 세워서 친문 총선연대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나. 이들이 국회를 지배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반기업 규제 법안 우리가 막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나. 귀족 노조 우대 법안 막아야 되는데 과연 막혀지겠나. 원전 폐기 법안까지 우리 경제를 망치는 이념 법안들이 일사천리로 통과될 것이다. 최저임금이 15,000원, 20,000원까지 그렇게 가도 누가 막을 수 있겠나.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체제수호 법안들을 줄줄이 폐지할 것이다. 헌법상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우리가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데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없어질 것이다.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개헌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경제는 파탄나고 국민의 삶은 도탄에 빠지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지금도 친문 무죄, 반문 유죄로 야당만 괴롭히고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5년 전, 10년 전의 과거 사건들을 죄다 끄집어내고 수사를 직접 진행하려고 하는 무모한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공수처까지 생긴다고 하면 정권에 반대하는 야당 국회의원들, 바른 생각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공무원들, 없는 죄까지 만들어서 옥죄려고 하고 죄다 잡아 넣으려고 하지 않겠나. 친문 세력, 친정권 세력들만 살아남는 그런 독재공화국이 되지 않겠나. 우리가 악법 패스트 트랙을 막아야 하는 이유는 이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삶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아주 절박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지킨다고 하는 구구 일념으로 결사투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용기 정책위 의장은 조금 더 끔찍스러운 논평을 했습니다. 발언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구조에는 권력기관이 5개로 나눠져서 이 5개의 권력기관이 서로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흔히 말하는 삼권 분립, 입법, 사법, 행정인데 그것을 다시 구체적으로 보면은 정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그리고 선관위 이렇게 5개의 권력기관이다. 그런데 지금 조혜주라는 사람을
자기 공신록에 들어있는 사람을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함으로써 선관위를 완전히 장악했고 이미선을 임명함으로써 헌법재판소 9명 중에 6명을 장악했다. 이제 국회를 뺀 나머지 4개 권력기관을 완전히 장악했다. 이제 국회만 남았다. 국회를 장악하면 좌파 영구집권, 좌파 독재로 간다고 하는 계획하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그 다음 목적은 무엇인가? 저는 결국 개헌선을 확보해서 개헌을 하고 남북 연방제로 가는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라고 본다. 우리가 그동안 어찌 보면은 하다가 설마 이러다가 여기까지 왔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단계까지 왔다. 이거야말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는 것에 홀려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다고 생각한다. 아주 처절한 반성입니다. 실제로 이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자들 중 핵심에 들어있는 상당수는 80년대 대학을 다닐 때 미수 김동을 입에 달고 살았던 자들이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 그중에 전향 한번 하지 않았다. 전향 선언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다. 제가 국회 운영위에서 물어봐도 대답 안 했다. 그러면 남북 연방제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의 표현으로 하면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유훈을 이 조선반도에 실현하여 소위 고려 연방제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국민들도 설마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사실은 저 사람들이 하나씩 밟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 궁극의 목표는 그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번에 패스트 트랙에 얹겠다고 하는 이 시도는 좌파의 정변이고 좌파의 반란이다. 이렇게 규정해야 한다. 지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을 김일성 주의 세상으로 만들겠다. 남북 연방제를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이 자기들이 모처럼 잡은 이 대한민국의 권력을 김정은한테 갖다 바치는데 그렇게까지 할까요? 오히려 대한민국의 이 정권을 영구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북한 노동당 정권의 힘을 빌려가지고 휴전선 남쪽에서는 계속 정권을 잡겠다는 목표가 아니겠느냐.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더라도 결국은 북한에 종속될 것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남북한이 다 김일성주의 세상이 된다. 이렇게 이 정용기 정책위 의장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용기 이 정책위 의장은 계속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언론에 잘 보도가 되지 않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 문재인 정권이 지금 촛불 좌익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그 좌익 혁명의 목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엎고 남북한 연방제라는 이상한 걸 만들어 가지고 최악의 경우에는 김일성주의, 즉 대한민국 5천만 국민까지 노예가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시도로서 지금 게슈타프로 비유되는 비밀경찰 같은 공수처를 만들고 그리고 선거법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좌파 연대 세력이 3분의 1을 차지하게 만들려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 제기를 지금 자유한국당이 하고 있습니다. 정용기 정책위 의장은 이렇게 더 보탰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전쟁이라고 했어요. 이번 전쟁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세력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는 세력과의 전쟁이고 대한민국의 헌법에 충성하는 세력과 대한민국 헌법에 대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자들의 싸움이라고 저는 보고 이렇게 문제를 접근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거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 이야기 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즉 대한민국 편이냐 김정은 편이냐 이 문재인 정권이 지금 김정은 편에 서 있다. 이건 전쟁이다. 이렇게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이야기 아닙니까? 선거법은 사실상 패스트 트랙의 대상이 아니지 않는가.
지금 의결 정족수 2분의 1, 5분의 3, 3분의 2, 그 어떤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이 선거법 아닌가? 선거법은 여야 게임에 참여하는 당사자 모두가 합의할 때에만 그 룰이 정해지고 법이 바뀔 수 있는 특별한 법이다. 그런데 이것을 패스트트랙에 얹겠다는 이 자체가 반의회, 반헌법적 정변이고 반란을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공수처 역시 마찬가지다. 아까 말씀드린 5개 대한민국 권력기관 위에 이런 권력기관을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체포해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안 가두면은 재정신청을 다시 하겠다고 하는 이런 식의 5개 헌법기관 전체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대통령 전 좌파 친위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게 공수처인데 국민들께서 아직 이 부분을 모르고 계시다. 이건 참 자유한국당이 가장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이 사태를 알도록 만들어야 될 언론이 이 좌파 권력에 의해서 장을 떼고 있으니까 진실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외로 나가야 되겠다. 알리려면은 직접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해서 지난 20일 집회를 했는데 27일에는 결국 체제 문제를 들고 대한민국 반공자유민주주의 체제 쪽에 서겠느냐, 김정은 편에 서겠느냐 하는 걸 걸고 한번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이 자유한국당의 긴급 의원총회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결론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